어, 우선 어제 했었던 것들을 조금 리뷰를 좀 할게요. 저희가 오라클 메인 오라클 메인 1번을 먼저 좀 볼까요? 저희가 파이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그 중에서 오라클을 사용하실 때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서 이 오라클 DB가 제공하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B라든가 혹은 MySQL 같은 다른 종류의 DB들이면 그에 맞는 패키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그 패키지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와 클래스들을 찾아서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라클이든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든 어,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해요.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더라도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SQL 문장을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네, 그런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가 지금 보시면 메인 1번을 보시면은요. 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가 있어야 돼요. 서버 주소.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주소나 서버 이름, 그리고 서비스 아이디라고 하는 SID라고 하는 정보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뭐 포트 번호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 번호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접속된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든다예요. 음. 그래서 여기 메서드를 보시면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죠.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고. 그래서 오라클 DB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는 접속되어져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QL을 실행할 수 있는 객체는 커서라고 하는 객체예요. 커서라는 이름에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커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속이 첫 번째, 커서 객체를 만드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SQL 문장을 실행한다. 커서 객체가 SQL 문장을 실행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메서드 이름은 execute예요. execute 안에다가 어,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SQL 문장을 문자열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자열이죠. 문자열이죠. 그런 다음에 결과 처리를 하시면 돼요. 뭐 셀렉트 문장이면 셀렉트 문장에 대한 결과 처리, 인설트 문장이면 인설트 문장에 대한 결과 처리.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접속하고 커서를 만들고 SQL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다 끝낸 거잖아요. 끝냈으면 사용했었던 자원들을 해제를 해야 돼요. 사용했었던 자원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파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면 파일을 닫았죠. 그런 것처럼 커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커서를 닫아야 되고 DB에 접속하고 있었으면 접속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커서를 클로즈한다. 그 다음에 커넥션을 클로즈한다. 항상 순서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다른 패키지도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메서드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해요. 흐름은 거의 다 비슷하고 메인 2번을 보시면은요. 메인 2번에서는 메인 2번에서는 우리가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요. 클로즈가 없어요. 코드를 보시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겠다. 그 다음에 접속한 거에서 커서를 생성하겠다. 실행할 SQL 문장을 만들고
커서를 가지고서 커서를 통해서 SQL 문장을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클로즈라고 하는 게 없죠. 커서를 클로즈 하겠다는 코드가 없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클로즈 하겠다는 코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with as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with as 구문은 사용되어져 있는 자원들을 자동으로 클로즈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ith as 구문을 사용하시면 코드를 조금 더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들여쓰기는 주의하셔서 작성만 잘 해주시면 with 커넥트 하겠다. 커넥트한 결과는 커넥션이라고 부르겠다. with 커서를 만들겠다. 만든 커서는 커서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부르겠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안쪽 with가 끝났을 때 커서.close가 클로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바깥쪽 with가 끝났을 때 connection.close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된 작업에만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DB에 접속한다, SQL을 실행할 수 있는 커서를 만든다, SQL을 실행한다 라고 하는 주된 작업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세요?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찬찬히 보면 그냥 함수 하나 호출한 거잖아요. 아규먼트들 전달하면서 함수 호출했죠. 함수 호출한 결과를 변수에다가 커넥션이라고 변수로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했죠. 그 메서드 호출한 결과를 커서라는 변수로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커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겠다. 아규먼트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뭐 커서라고 하는 이름이 생소하고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소해서 그런 거지 코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어제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메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멘붕들 좀 오셨죠, 몇 분들. 그죠?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보실 때 그 코드를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코드를 읽고 코드를 해석하는 방법인데, 음, 딱 보면, import, 이거는 그냥 가져오겠다. 그럼 넘어가요. def, 함수구나. 일단 넘어가요. 그럼 def가 또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def, 두 번째 함수구나. 넘어가요. def, 세 번째 함수구나. 넘어가요. 그럼 남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조건문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조건식을 만족할 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딱 이 코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메인 3번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은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다인 것뿐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요렇게만 보니까 어렵지 않죠? 이 조건식은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현재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파일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밑줄 name 밑줄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main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현재 파일을 실행할 때에는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지? 하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가실 때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올리시면 링크 나오잖아요. 그 링크 클릭하면 딱 def 메인 함수가 만들어진 것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안쪽 코드 볼게요. 메인 안쪽 코드도요, 몇 줄 안 돼요. 어, 20번 라인부터 34번 라인까지니까 33줄밖에 안 돼요. 그죠? 죄송합니다. 33줄이 아니라 11줄밖에 안 돼요. 13줄? 13줄밖에 안 돼요. 13줄밖에.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코드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어요. 그죠? 변수를 선언하고 있고, 그 변수에 무슨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true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이 나와요. while 반복문인데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run이 true일 때는 안쪽에 코드를 실행할 거고 안쪽 코드 여기까지겠죠. 여기를 실행할 거고 run이 false이면 while을 빠져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반복문은 run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true이면 여기까지를 실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고, 만약에 run이라고 하는 변수에 false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겠다예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프린트문을 출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자, 그러면 ru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true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true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오겠네요? 그죠? 일단 들어오겠죠? 일단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show main 메뉴라고 하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함수 호출.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의 호출이고 그 함수가 리턴 값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리턴 값을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22번 라인에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일단 이 함수가 뭔지는 제끼고 건너뛰고 함수 이름을 보면 보여줘라, 메인 메뉴를 보여줘라, 뭐 이런 뜻이겠죠. 메인 메뉴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만약에 메뉴의 값이 0이면 그렇지 않고 1이면 그렇지 않고 2이면 그렇지 않고 3이면 그것도 아니라면 이거 너무나 간단한 if else 구문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if else 구문 아닌가요? 그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how main 메뉴는 정수를 리턴해 주는구나. 이걸 예상할 수 있어요. 메인 메뉴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는 0, 1, 2, 3, 4라고 하는 정수를 리턴해 주고 그 정수값이 0인 경우에는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끝났으면 if else가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0인 경우에는 밑에 엘리프는 다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if else 끝나면 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if else가 끝나게 되면 while문으로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쵸? 들여쓰기를 잘 보시면 메뉴가 0일 때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while문으로 돌아가는 구조죠. 자, 그러면 run이 변수가 뭐가 됐어요? run이 false가 돼버렸죠. 맞아요? run이 false가 됐으니까 while문 끝나겠네요. while문 끝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프로그램 종료라고 프린트문 출력하면서 메인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코드는요, 메인이 실행이 되면, 일단 메인 메뉴를 한번 보여주고,
메뉴가 0번일 때는 종료를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메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0번이면 run, 실행이란 뜻이에요, 실행. 실행이 false, 실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 자, 근데 만약에 메인 메뉴를 보여주세요가 0 이외의 다른 정수들을 리턴한 경우에, 0 이외의 다른 정수들을 리턴한 경우에는요, 프린트문만 한 줄씩 출력하고 있어요. 1일 때에도 프린트문, 2일 때에도 프린트문, 3일 때에도 프린트문, 그 이외에도 프린트문. 그래서 한 줄씩 프린트를 한다는 얘기죠. 프린트한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run으로 가죠. 그죠? 자, run 변수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메뉴라고 하는 변수가 0 이외의 다른 숫자들일 때, 0 이외의 다른 숫자들일 때에는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바뀐 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ru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여전히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전히 true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뭘 하죠? 다시 메인 메뉴를 다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의 구조는 메인 메뉴를 보여주고 1, 2, 3, 4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들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메인 메뉴를 또 보여주고 또 메뉴가 1, 2, 3, 4번이면 또 어떤 일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메뉴가 0번이 되면 run이라고 하는 변수가 false가 돼서 그때 while문이 끝나고 나오는 구조. 그래서 프린트문,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구조인 거예요. 자, 이제 main이라고 하는 함수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간단한 while문 하나, 그리고 간단한 if, elif, else 구문 하나. 이렇게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분석할 거는 show main 메뉴가 뭐냐 이거예요. 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정수를 리턴해 주는 것인가 이거를 분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show main 메뉴.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올리면 링크 생기죠? 링크 클릭. 메인 바로 위에 만들어져 있었네요. 자, show main 메뉴는 제일 처음에 프린트를 한 줄 해요. 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GUI 프로그램을 만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콘솔 창으로 보여주는 내용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은 메뉴 번호와 그 번호가 어떤 기능인지를 사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0번은 프로그램 종료다. 1번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다. 2번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다. 3번은 전체 검색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번호가 어떤 메뉴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정수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음. 사용자한테는 메뉴를 선택하세요라고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사용자가 정수를 입력했을 때 그 정수를 메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메뉴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가 리턴이 되겠죠. 그 인티저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0이나 1이나 2나 3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겠죠. 그 입력값이 메뉴에 들어갈 거고 그 메뉴가 리턴돼서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0, 1, 2, 3 혹은 뭐 다른 숫자들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이 함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함수였었어요. 사용자의 입력이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문자열이 입력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수들을 계속해서 제대로, 임, 정, 어, 정수 타입,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입력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만든 함수가 input integer예요.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냐면 바로 위에서 만들어져 있죠. 어, 이런 코드는 우리 많이 썼었잖아요. input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입력받는 거 아니에요? input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문자, 특수 문자 등등등등등을 입력받을 때 키보드로부터 키보드로부터 문자들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put. input은 무조건 문자를 리턴한다 그랬어요. 그죠? input은 무조건 문자를 리턴하고 그 문자를 정수로 리턴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아, 정수로 변환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변환된 정수를 리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입력을 받을 때는 에러가 발생할 경우가 없는데 입력받은 값을 int로 변환할 때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에러가 value 에러예요. value 에러. 그래서 여기서 try except 구문을 쓴 거죠. 입력받을 때 value 에러가 발생하면 value 에러가 발생하면 입력값은 정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정수를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while문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그 while, run이라고 하는 거와 비슷한 구조죠. while true, 무한루프 만든 구조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프린트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try하고 트라이를 하는데 에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리턴하고 함수를 끝낸다. 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수만 리턴될 수 있고 정수가 아닌 값은 리턴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만든 함수가 input integer예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함수를 만들 때는 얘를 먼저 만들고 얘를 어디서 쓰겠지 하고서 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함수를 또 메인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메인을 호출하는 구조로 만들었죠. 어, 근데 동작하는 거는 메인이 호출이 되고 메인이 show 메인 메뉴를 부르고 show 메인 메뉴가 input 인티저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라클 메인 3번에 대한 구조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 일종의 유저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사용자한테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개의 메뉴를 가지고 있다. 1번을 하면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고, 2번을 하면 테이블을 삭제를 할 거고, 3번을 하면 전체 검색을 할 거다. 그리고 0번을 하면 종료를 할 거다라고 하는, 종료돼서 끝났죠. 0번을 입력하기 전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try except를 한 부분은 어, 여기서 0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0을 입력하지 못하고 0 옆에 있는 다른 키보드가 입력이 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정수로 변환 못하죠. 이런 특수 기호는 정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를 다시 입력하라고 나와요. 메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정수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이 돼요.
정수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정수를 제대로 입력했을 때에는 이제 메인이 제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시면서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을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를 이렇게 쭉 보실 때, def 함수? 일단 넘어가. 그렇게 하면 돼요. def, 아, 함수구나? 누군가 부르겠지. 누군가 부르겠지. def, 또 누군가 부르겠지. 그럼 남아있는 코드는, 조건문 안에 메인 함수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코드를 분석하실 때, 메인 함수가 일을 하는 거구나. 메인부터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코드를 한 줄 한 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가시면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들을 보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이 메인에다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게, 그래서 모듈화를 시킨 거예요.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고, 오라클 유틸 패키지를 임포트 했을 때, 여기 init.py를 열었습니다.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했을 때 connect라고 하는 모듈, DDL이라고 하는 모듈, DQL이라고 하는 모듈들이 임포트 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들 이름은 바로 패키지 이름에서 바로 임포트 할 수 있도록 그 몇 가지 정리들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요. connect.py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와 close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ID, 비밀번호, 서버 정보, 그리고 포트 번호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커넥트 하겠다. 그 커넥션 객체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 커넥션 객체, 그러니까 접속. 오라클과 접속된 커넥션이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고, 클로즈 커넥션은 커넥션 객체를 아규먼트로 줬을 때 그 커넥션 객체를 클로즈 해주는 함수인데 사실 with as 구문으로 get connection을 호출하시게 되면 그러면 클로즈 메서드는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메인이나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connect라고 하는 모듈은 DB와 접속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런 모듈이고 DDL은 여기도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함수와 drop tabl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create table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con이라고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에서 커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커서 객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SQL 문장을 만듭니다. SQL 문장은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SQL 문장이에요. dptex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런 SQL 문장이에요. 근데 DPT 테이블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죠. create table as select라고 했기 때문에 DPT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dpt ex라고 하는 테이블로 가져오는 그런 SQL이고요. 커서 객체가 이 SQL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에러가 없다면 테이블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겠죠. 에러가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내는. 사실은 끝내기 전에 커서 객체를 클로즈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넥션 객체를 클로즈 한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났겠죠. 이런 함수가 create table.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SQL 문장 안에는, 이 SQL 문장 안에는 우리가 더 값들을 넣어줘야 될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죠? 그냥 이 문장 자체가 완성된 문장이죠. 여기에 뭐 부서 번호나 부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전달해야 될 파라미터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문자열 SQL만 딱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롭 테이블이 있죠. 드롭 테이블은 똑같아요. 커넥션, DB와 커넥션 맺겠다. 변수 이름은 컨에서 커서를 만들겠다. 변수 이름은 커서. 그리고 SQL 문장은 drop 테이블. 테이블 이름 있죠. drop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커서가 SQL 문장을 실행한다. 그러면 커서가 SQL 문장을 실행했으면 drop 테이블이 성공했겠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drop 테이블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면 삭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프린트를 하고 끝나겠죠. 그러면 안쪽 위드가 끝나는 거니까 여기가 끝나는 거니까 커서가 클로즈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바깥쪽 위드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커넥션도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우리 메인 3번에다가 붙여볼게요. 메인 3번에다가. 자, 우리가 임포트를 해둔 게 있어요. 임포트를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메인 3번입니다. src, 오라클 유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오라 유틸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오라클 유틸리티 줄여가지고 오라 유틸 이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한 번도 여기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사용하면 되냐면, 자, 메인 1번 테이블 생성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오라, util, 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보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 할 거예요? create 테이블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테이블을 생성한다잖아요. 얘가 dpt, ex 테이블 생성이잖아요. 삭제한다는 여기죠. 2번을 우리가 삭제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오라, util, 점, 함수 찾으면 되죠. drop 테이블. 얘가 dpt, ex 테이블을 삭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마 저는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마 create 테이블을 하면 에러 메시지를 try except에서 except로 가가지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삭제를 먼저 호출하면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다라는 메시지가 보일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여기 두 줄을 수정을 했고요. 두 줄을 수정을 했죠. 자,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생성.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죠.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테이블이 이미 있다. 이거예요. 테이블이 이미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삭제를 해볼까요? 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죠? 2번. 자, 2번을 하니까 테이블 삭제 성공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테이블 생성을 다시 하면 성공해야 되겠죠? 1번. 테이블 만드는 게 성공했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하고 싶다. 0번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 프로그램 종료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아, 여기 메시지하고 메뉴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보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거 빈 줄 한 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무조건 한 칸 띄고 여기가 보여주게끔. 만약에 생성했을 때 여기 메시지 보여주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메뉴 보여주게끔. 이런 식으로 프린트문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저희가 모듈을 먼저 만들어 두니까, 그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함수로 모듈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 모듈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함수, 테이블을 삭제하는 함수, 거를 미리 만들고, 사실 우리는 테스트까지도 다 했었었어요. 드랍 테이블을 하면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면 생성이 된다. 우리 여기서 다 테스트가 끝났던 함수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테스트가 끝난 함수들. 그거를 메인에서 불러다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예요. 임포트만 하면 불러다 쓰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거를 원하는 위치에 코드를 넣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더 채우면 되겠죠? 여기를 더 채우면 되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그래서 어제 했었던 거를 리뷰를 좀 해봤고요.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기능 두 가지를 간단하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